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 390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특별 공로자였다가 특별 기여자로 바뀌는 등 유례 없던 일이라 법 개정까지 필요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자격으로 한국 땅에 머무르게 되는 건지 먼저 홍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활주로는 아비규환입니다.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입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탈출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한국행 비행기 옆으로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아프간 조력자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미라클 작전입니다. 이들에게 붙여진 첫 이름은 특별 공로자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대한민국 인천. 긴장감은 마침내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 이름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특별 공로자라는 명칭보다는 특별 기여자로 법무부가 오늘 정했습니다.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이름을 꺼내든 겁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 자격 F2를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비자가 발급되면 5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직장도 가질 수 있고 당연히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난민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와서 일해줬던 분이기 때문에 난민보다는 더 좋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이래도 결국 인천 부평에 터잡은 100여 명의 미얀마 난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름만 다를 뿐 난민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유럽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레퓨지가 아닌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국내 여론도 좀 우호적으로 바꾸고. 실제 난민에 대한 국내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난민 협약 이행하라! 난민 협약 이행하라! 난민 협약 이행하라! 반대 측의 균형추가 쏠린 게 사실입니다. 논란 끝에 정부는 500명 가까운 예멘 난민 중 단 2명에 대해서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비율론 고작 0.4%. 난민이 아니다. 한국에 기여한 조력자라는 거듭된 정부의 설명은 결국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민으로 체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뭔가를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인식이. 일단 여론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난민법에 의해서 보장된 이런 권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족결합의 원칙 같은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난민이지만 난민은 아닌 특별 기여자들이 아프간에 남겨둔 가족들을 데려오겠다며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또 한 번 이들을 놓고 난민이냐 아니냐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2001년 아프간 전쟁에 우리나라도 비전투 부대를 파병하면서 한국 외교사에 아프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23명이 선교하러 갔다가 탈레반에 붙잡혔는데요. 수백억 원 몸값을 치른 뒤에야 이들은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에 가면 징역까지 살 수 있게 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아프간의 정식 명칭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족의 수장이나 실력자가 지배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탈레반은 학생이란 뜻인데요. 이슬람 성직자 무함마드 오마르가 학생 50명을 데리고 조직한 민병대가 시초입니다. 아프간 최대 민족 파슈툰족의 민족주의를 앞세워 2001년까지 아프간을 지배했지만 엄격한 이슬람 율법 정치로 비난받았는데요. 결국 9.11 테러의 배후자 오사마 빈라덴에 대한 신병 인도 요구를 거부하다 아프간 전쟁으로 붕괴했습니다. 친서방 민주정부를 세우고 군경을 훈련시켜 탈레반 잔당을 소탕할 때만 해도 미국은 이 전쟁이 20년 동안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찌나 길게 느껴졌던지 영원한 전쟁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끈질기게 버티며 세력을 키워온 탈레반, 끝내 8월 15일 대통령궁을 장악하며 승리를 선언했고 미국은 8월 30일 밤 11시 59분 철수 시한 1분을 남기고 마지막 수송기를 띄웠습니다. 현재 아프간에선 탈레반 정권에선 살 수 없다며 탈출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큽니다. 이 탈레반이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을 따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1970년대 카불 시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복장이 세계 어느 도시인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지만 샤리아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온몸을 뒤덮는 이 부르카를 입어야 하고 학교를 갈 수 없고 남성 가족 없이는 밖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군이 떠나며 생긴 힘의 공백 속 내전은 물론 무장 세력 간 세력 다툼까지 불붙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반탈레반 저항 세력의 전투가 시작됐고요.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도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카불 공항 등 현지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 ISK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아프간 지북격인 곳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탈레반을 비판하며 경쟁에 나선 겁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아프간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혼란이 이어지자 미군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실패와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런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난민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떻게 펼 것인가가 현재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이 내용은 장윤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0km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비행 시간만 20시간 넘게 걸리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닙니다. 대선 전국에 등장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정치권은 외교 안보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대권 주자들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문제에서만큼은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구체적인 입장은 삼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신중한 태도에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해외 사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하려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해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취임 초보다 더욱 보수적인 난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는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이송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이낙연 후보는 아프간인을 수용한 진천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은 아프간인을 받아들인 진천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후의 정부 대응,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난민 관련 입장을 아끼거나 또는 인권 보호 등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라던가 또 인권, 또 난민 구호에 관한 그런 국제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중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난민 문제에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구호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달 각 정당들이 예정대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면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외교 안보관, 난민 입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이슬람 문화, 종교, 삶의 방식 여전히 낯섭니다. 우리 정서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테러와 전쟁으로만 이들의 뉴스를 접하다 보니 어느 정도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국제화로 이슬람 문화와 접점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나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할랄푸드 음식점입니다. 직원들이 주문 들어온 배달 음식을 바쁘게 준비합니다. 이곳에 있는 식재료는 모두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뜻으로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내국인들도 많이 찾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국적인 음식인데다 잘 관리된 식재료가 사용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시간 되면은 많이 찾거나 배달 굉장히 많이 시키세요. 그 할랄 인증 받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정해진 기간마다 새로 갱신을 해야 된다고. 우리 기업들도 할랄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간편식이 나오는가 하면 할랄 제품을 이슬람권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무슬림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25만 명으로 2008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할랄 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거부감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아프간인들을 받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올랐는데 무슬림들과는 종교 문제로 어울려 살 수 없고 테러도 걱정된다는 게 청원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정부는 특별 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간 사람들에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취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00여 명의 무슬림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건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공존은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무슬림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2018년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들어올 때도 이들이 테러와 범죄를 일삼을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일은 이런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시리아 난민 70만 명을 받고 독일의 문화와 언어를 교육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에 투입해서 우리 생산성에 기여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조국이 안정됐을 때 돌아가서 우리가 그 나라에 진출할 때 우리 한국 사회나 문화를 잘 알고 또 우리말을 썩 잘하는 교량 역할로 이제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건너온
익숙하면서도 낯선 390명의 손님들은 우리 사회에 공존이란 화두를 던지고 그 논쟁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일입니다. 영화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1차 집권기가 배경입니다. 카불에 사는 소녀 파르바나는 탈레반의 압제 속에 가족 부양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소년 행세를 합니다. 자신처럼 남장을 한 친구와 20년 후에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20년 후라고 정한 건 그때쯤이면 탈레반이 물러갔으리라 기대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가혹하게도 영화 속 시간에서 딱 20년이 지난 지금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 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파르바나 같은 민초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 좀 더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